자, 우리 지금부터는 각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소방관계 법령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인데 이 소방안전관리제도라는 부분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이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가, 혹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까지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첫 번째 문제에서는 층수가 현재 17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상물에 대한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일한 등급인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기준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층수가 17층인 이 대상물의 등급은 과연 몇 등급인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1층이 넘어가게 되는 아파트를 제외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층수가 30층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특급으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에서는 1급 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기준을 가서 보면 아파트는 각각 특급과 1급일 때 50층 이상, 30층 이상인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나온 층수의 기준이에요. 지하층을 제외를 합니다.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표현을 하는 이 층수는 전부 다 지하층을 포함을 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가 나오면 지하층 제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기준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쵸, 지하층 제외라고 했는데 지하층 포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 자체가 옳지 않은 거라고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또 볼게요. 또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층수도 등장을 하지만 높이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층당 곱하기 4m가 될 거다. 그 말은 현재 50층이어도 되지만 또는 200m가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30층이지만 그쵸, 120m가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00m랑 120m는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지상에 대한 높이만이에요. 지하층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1급에 120m가 넘어가는 경우 나왔으니 두 번째는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연면적 기준으로는 15,000, 자, 아파트 아닌 거잖아요. 아파트 아닌 거는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1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 나오면 1000톤이 등장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세요. 우리 특급으로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아파트 지하층 제외 50층 200m 등장을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요. 지금 나오는 건.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그쵸, 아파트보다는 층수가 낮은 30층 기준으로 지하층 포함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이 120m 이상인 것, 혹은 연면적으로는 10만이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특급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1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특급으로는 50층 이상, 그러면 지금은 1급 기준이니까 30층에 120m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요,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혹은 연면적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5,000이 넘어가게 되면, 방금 전에는 10만 제곱이었죠. 특급에서는 1급은 15,000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 1,000톤. 그럼 가연성 가스 1,000톤 미만이면은요, 그쵸, 2급 대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2급에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이 설치가 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하나 더 추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까지만 들어가도 2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급에는 자탐이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딱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계속 풀어볼 거기 때문에 체크 잘 해두셨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볼게요. 2번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자, 정해져 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기준인데요. 특급이면 가장 위에 최상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최상위 자격증보다는 그 아래인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게 되면은 각각 5년과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원래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해서 그냥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특급 갈 수 있구나. 기술사는 그냥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사랑 또 산업기사는 몇 년 차이가 나냐? 2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7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특급을 선임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요. 이렇게 외우세요. 특급 1급, 2급, 3급, 지금 소방 공무원 기준입니다. 숫자로 20년, 그리고 7년, 그리고 3년, 1년. 각각 이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그럼 특급 물어봤으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몇 명으로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2026년도 우리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도 그쵸, 최소 인원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연면적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제외를 하고 15,000제곱미터마다 우리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연면적이 15,000에서 3만 미만까지는 한 명의 보조자를 선임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연면적 15,000이 넘어가야 보조자를 선임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3만이 넘어가게 되고 45,000이 안 됐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 선임이 돼요. 2명이어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35,000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2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15,000이 넘어가는 경우에 15,000마다 추가로 선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5,000 기준이니까 15,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숫자가 2.xx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15,000이 넘어가야 선임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15,000이 안 되면 선임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소수점은 버림 처리를 합니다. 올림 처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몇 명을 선임을 하면 되냐? 2명. 이렇게 계산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게 15,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15,000마다 선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몇 세대였어요? 300세대예요. 우리 아파트는 여기다 밑에다 적을게요. 자,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어가면은 이생이 되면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합니다. 그 말은 300에서 600일 때 한 명 선임, 600 미만이에요. 600 이상에서 900 미만일 때 2명 이렇게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따라서 이것도 계산 문제로 푼다고 하면 300분의 그쵸, 내가 원하는 숫자 세대 집어넣고 이것도 만약에 0.xx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있는 소수점 버림 처리해서 앞에 있는 숫자로만 우리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4만 제곱미터인 업무시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선임 수와 그리고 등급도 같이 물어봤네요. 자, 우리 연면적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특급이에요.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 근데 현재 10만이 안 됐죠. 현재 4만이잖아요. 그럼 특급은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1급이라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급이구나. 자, 그럼 3, 4번은 X.
자,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조자로 갈게요. 보조자. 연면적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5,000제곱미터마다 보조자를 선임을 할 것이다. 그래서 15,000에서 30,000까지가 1명. 30,000에서 45,000까지 그쵸. 1명 더 추가되니 2명. 그러면 2명이야.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계산 문제 풀이 방법도 있었다. 자, 계산 문제로 풀이해보면은 4만을 15,0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은 2.xx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버림 처리가 되니까 2명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5번도 한번 갈게요. 5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합니다. 선임 신고 기한인데요.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자, 우선 선임 기간부터 하나 볼게요. 신고 기한 말고. 문제에서는 신고 기한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선임에 대한 기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신규 선임으로 가서 살펴보게요. 신규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승인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선임을 했어요 라고 해서 선임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안에 선임, 14일 이내 신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선임 신고를 지금 물어본 형태가 되는 거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정답은 1번. 네, 그래서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 둘 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6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6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선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연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특급, 1급, 2급, 3급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특급과 1급은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급과 3급에 한해서만, 즉 건축물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경우에 한해서 좀 낮은 등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 이렇게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갑니다. 선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임한 날로부터 우리 신고 나왔죠? 그럼 며칠이다? 그쵸. 14일 안에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냐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선 1번이 맞는 내용 되네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관리업자에게 업무 대행 및 감독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항목이 쫙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전부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우리가 대행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 근데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우리 몇 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최초의 선임을 됐을 때는 6개월 안에 우리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마다는 우리가 3년마다는 아니고 2년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방법에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실무교육이 가장 처음은 6개월이고 보통은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에요. 우리 선임에서 방금 전에서 우리가 최초라고 해서 신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신규가 아니고 뭐 양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합병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위승계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 해임 이런 기준들이 나오잖아요. 뭐가 됐던지 숫자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며칠 안에 선임이다? 그쵸, 30일.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30일 안에 선임, 14일 안에 신고, 그거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만 옳은 것 이렇게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아래쪽에 있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조자 선임 대상 아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기준이네요.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는 보조자를 선임을 하는 기준이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아파트는 그냥 무조건 300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니까 500세대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아니다, X.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연면적 15,000이 넘어간다라는 기준 자체는 아파트를 제외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요, 여러분들 여기다 정리할게요. 무조건 층수나 높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특급 기준이 될 수도 있고 1급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정리할게요. 특급으로는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하고 또는 높이 기준으로 1층당 4m로 잡아가지고 50 곱하기 4, 200m 이상. 그러면 특급 대상이에요. 층수로는요.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120m 이상.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X, 아파트 기준이 애초에 아니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갈게요. 지하층 포함 11층, 이거는 이것도 아파트 아닌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아닌 걸로는 층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층수 정리할게요. 특급으로는 30층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때 지하층 포함이에요. 또는 120m 이상이면 돼요. 근데 1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11층 이상이면 돼요. 지하층 포함을 해서. 자, 그럼 나온 김에 면적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특급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근데 1급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인 것과 아파트 아닌 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그러면 X 이렇게 보시고. 자, 점검으로 가서 볼게요. 우리가 점검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지금 종합점검이 나왔습니다. 작동점검이 있고 종합점검이 있어요. 근데 종합점검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작동점검은 나중에 또 나오면 볼 거고 안 나오면 우선 이렇게만 정리를 합니다. 자, 종합점검 우리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사용 승인일이 속해 있는 달을 그 달 안에만 끝내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가서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현재 2020년 3월 3일 그 달에 끝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뒤부터 하면 돼요. 2021년 3월에 실시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으로 가서 볼게요. 9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 경우 최초에 대한 것의 교육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최초는 무조건 몇 개월 안에 받는다? 6개월 이내에 받고 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를 가서 봤을 때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했은 게 3월 달이었잖아요. 6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9월 2일이 정답이라고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0일 안에 무조건 선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9월 2일 안에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답 체크했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과 보조자에 대한 인원이었어요. 다시 한번 등급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서 봤을 때 자, 500세대라고 해서 세대 나왔고, 근데 우리 아파트는 층수나 높이 기준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높이가 또 30m예요. 30m면은 두 개도 해당이 안 되고 연면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소방시설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소방시설물에서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우에서는 1번 문제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찾아보시기 쉬울 거예요. 2급 대상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50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층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높이 확인해 보세요. 근데 둘 다를 가지고 특급과 1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소방시설의 종류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2급 대상, 2급 대상이고요. 보조자도 한번 가서 보면 500세대잖아요. 보조자는 무조건 500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300세대가 넘어갈 때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300에서 600일 때 한 명, 요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300분의 500 1.xx 나올 거예요. 아이고 1.xx 그럼 뒤에 버리니까 한 명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2급과 한 명 기준을 우리는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은 관계인의 업무인데, 자,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를 하고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계인의 단어가 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에 여기다 체크 좀 할게요.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방시설에 관련돼서 누가 그럼 관리를 하느냐?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 근데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건물은 아니다. 그럼 일정 규모 미만이라는 거죠.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미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일반적인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로라는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지 않으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근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럼 관계인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업무, 이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본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두 문자 따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교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피난 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그리고 자자가 여기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그리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의 방금 체크를 한 거는 누구만 하냐? 안전관리자만 해요. 즉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하는 거예요. 일정 규모 미만이라서 건물의 사이즈가 작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가서 보시면 관계인의 업무랑 겹치는 거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 더 빠져요. 기록도. 이것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관계인과 겹치게 될 거다. 그래서 관계인의 업무는 전부 다 안전관리자도 하는 업무는 맞아요.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한다라고 해서 관계인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계좌 초교 두 문자 따드렸죠. 그것만 생각을 하셔서 문제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아니라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추가로 기록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획서 작성 및 시행. 정답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 문제도 가서 보시면 똑같죠, 지금.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즉,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다. 그럼 뭐다? 우리는 계좌 초교 기록이라고 하는 거
아닐 것이다. 그런 문제를 가서 보니까 또 소방계획서 등장을 하고 또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린 뭘 기억한다? 계좌초교 기록 아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록의 기준 내용이에요. 기록. 왼쪽에서 우리가 기록이라고 살펴봤었던 것,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 기록은 월 1회 이상,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보관은 일반적으로 기록 보관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기록하는가까지도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11번의 해설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소방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해서 내용 나와 있죠. 이게 월 1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업무들을 기록을 하냐면 체크하겠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관리, 그리고 소방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화기 취급의 감독, 이렇게 3개, 딱 이렇게 3가지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월 1회 이상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거 반복이죠. 우리 최초로 실무 교육 언제 받아야 되느냐? 2월 1일에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개월 안에? 그쵸. 6개월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월 1일이면 7월 말 안에는 받아야 됐던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에서 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라고 하는 게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11번 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 해설, 그 내용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행 맡길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까 앞전에서도 우리가 또 등장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7번에서 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특급은 대행을 맡길 수가 없어요. 특급은 못해요. 알아서 해야 돼요. 자, 1급도 일부분만 우리는 대행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일부분만.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 우리가 층수로 11층이 넘어갔기 때문에 1급으로 된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급 대상에 가서 살펴보시면은 그냥 크게 2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연면적 기준이 있고 층수 기준이 있는데 연면적으로는 1만 5천이 넘어가면은 1급이에요. 근데 연면적 15,000 미만일 수 있어. 연면적 1만 5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층수가 11층이 넘어가면은 어쨌든 층수가 높으니까 1급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얘는 대행 못 맡겨요. 연면적 15,00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것도 크기 때문에. 근데 층수가 11층이 넘어가는 것으로 1급 대상이 됐을 때는 대행 맡길 수 있어요. 이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2, 3급은 100% 다 대행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옥내 소화전 설치. 옥내 소화전을 설치를 하는 것 몇 급 대상이었죠? 2급 대상. 그럼 대행 맡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연면적 15,000 미만이어야 그리고 11층이 넘어가야 우리는 대행 맡길 수가 있을 거라고 방금 왼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X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자, 자탐 설비. 자탐 설비 설치하는 거 몇 급 대상이게요? 3급 대상이에요. 3급 대상. 그리고 가연성 가스. 그쵸. 가연성 가스 등장하게 되면은 2급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2급과 3급은 다 가능하지만 1급은 중에서는 일부분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행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는가도 한번 볼 건데 아래쪽에 있는 해설을 가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정리하실 때 우리 방금 전에 11번에 관련돼서 내용 쭉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걸로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우리 여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 2가지가
대행에 맡길 수 있는 업무예요.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하셔서 회독을 할 때 보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체크해서 우리가 15번 내용도 정리를 했고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 아까 앞전에 등장을 했었던 문제랑 또 유사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 기술사,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공무원은 20년이었어요. 20년, 7년, 3년, 1년 기준으로 각각 특급, 1급, 2급, 3급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 소방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을 했대요. 자, 10년의 실무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상 경력 갖고 있으면 되게요. 일반적으로 1급 기준이라고 먼저 원래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1급 기준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사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리 3번에 한해서만 1급에서 원래는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걸로만 하나 더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1장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관련돼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 보면은 전부 다 조금 연계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